안녕하세요.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제 폭행 당하신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만약 폭행을 당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되받아치지 말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게요. 어떤 폭행을 당했으면요, 현재 법체계 하에서는 우리가 이에 대한 방어 행위다 생각하고 상대방을 폭행을 해버리면 쌍방폭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요, 억울하다 하더라도 조금 참고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112 신고를 하셔야 돼요. 신고가 왜 중요하냐면요,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인적사항을 따갑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나를 폭행해서 저 가버려요. 나중에 경찰 신고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나중에 혹시나 다른 어떤 민사사건이라도 인적사항은 알 수 있어야 되는 구조라서요, 112 신고하셔가지고 경찰관이 오시고 나의 인적사항도 당연히 가져가고요,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가져가니까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112 신고는 바로 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해자를 따라가거나 가해자를 좀 잡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도 똑같아요. 가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잡는 정도는 괜찮은데요, 거기서 조금 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부분이다 라고 하면 조금 나한테도 좀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해주겠죠. 당연히 해줍니다. CCTV가 있고 CCTV를 다 확인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만약 거기서 택시를 탔으면 택시 회사 연락을 해서 이 택시 결제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확인하는데요, 만약 현금으로 냈다거나 아니면 CCTV가 안 보이는 곳으로 갔다거나 하면 이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니까요, 신고는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단은 진단서를 좀 받아두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진단서 의미는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대한 문제에 나눠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진단서를 끊으면 2주가 나오거든요. 2주 정도는 일반적이고요. 이제 3주 이상 나왔다라고 하면요, 거의 상해로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단서를 제출해버리면 상해로 갈지 폭행으로 갈지가 이제 담당 수사관이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에요. 보통은 진단서 소견서처럼 나오는데요, 내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쳤습니다 라는 부분을 좀 의사가 정리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진단서에 뭐 형사사건용으로 좀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이제 상해인지 아닌지 폭행인지, 이런 부분들은 담당 수사관이 좀 판단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상 봤을 때 어떤 상처가 없다거나 어떤 폭행 때문에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거는 이제 폭행을 하고 정리할 거고요, 상처가 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상해로 넘어갈 텐데요, 다만 상해가 아닌 폭행이라 하더라도 내가 현재 이런 어떤 상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어떤 증거 자료는 되는 거고요, 내가 폭행 당했다라는 증거 자료는 되기 때문에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진단서 발급 비용이 조금 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네 번째는 이제 만약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면요, 그때 당시에 사진 같은 게 있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옷이 찢어졌다, 사진 찍어 두시는 거고요, 내가 멍이 들었다, 사진 찍어 두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치유되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내가 무슨 폭행을 당했는데 피해가 없는 것처럼 정리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좀 찍어둬서요, 그때 상황을 이제 기록해 둔다, 그때 당시 바로 이제 사진을 좀 촬영해 둔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이제 합의는요, 바로 시도하는 것보다는요, 나중에 이제 사건화가 되면 가해자 쪽에서 이제 경찰 통해서 이제 합의를 요청할 테니까요, 내가 우선 먼저 이제 합의금을 하는 모양새도 조금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내가 어떤 금액 제한하는 부분들이 너무 크면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떤 사건화가 되었을 때 상대방의 어떤 합의 시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뭐 상대방이 뭐 큰 금액을 원해서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합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놔두시고요, 상대방이 먼저 합의 시도가 들어올 때까지는 좀 기다린다, 요까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폭행 사건에서 폭행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실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봐서 이야기 드렸고요, 혹시나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카오 채널이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동창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